반갑습니다. 구TV 7편 3.15를 능가하는 4.16 부정선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그리고 4.19 혁명, 5.16 군사정권의 등장, 모두들 다 잘 아시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에 무지한 젊은이들이나 보수 리더, 지식인을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3.15가 부정선거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반민주적인 역사의 오점인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만큼 선거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라는 것에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굳이 핑계를 댄다면 사선에 출마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야권의 후보 조병옥이 사망하여 부정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무부 장관 최인규가 개인의 가인 충성으로 부통령 후보 이기붕이 신파 장면 후보를 이기게 하려고 독자적으로 벌린 일이다 정도로 당위성을 설파합니다. 하지만 3.15 부정선거로 인해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거나 최인규 내무장관이 사형당한 것은 아닙니다. 최인규 내무장관이 사형당한 이유는 4.19 혁명의 발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는 사실 그 4.19 혁명의 전초였을 뿐 민중의 불만은 보다 직접적인 것에서 기인되었습니다. 6.15 이후 국민 방위비 사건에 부정부패가 일소되지 않고 전후 보릿고개가 끊임없이 이어져 59년에는 태풍 사라오마저 덮치자 대기근에 이어 아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의 모택동도 대약진운동의 집단 농장 건설 시기인 1959년, 1960년 2년 동안 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회고록에 따르면 군 연습차에 차량 이동 중 길에 널브러진 시체를 보고 잠시 차를 세우고 그 시체를 치우던 중 어린 아이의 굶어 죽은 시체를 보고 끌어안고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바꾸겠다. 다시는 이런 어린이가 굶어 죽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겠다. 다짐을 하며 혁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3.15는 과연 부정선거였을까요? 그 시대적 상황에서 판단해보면 이러한 민중의 불만에 불쑤시개의 단초였을 뿐 그 시대적 배경에서 현재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분리해서 본다면 단지 부실한 선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좌우를 안 가리고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극우다 라고 말씀을 다 하시겠죠. 위키백과 내용을 검색해보면 투표함 바꿔치기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들이댑니다. 그러나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4.19 혁명의 민심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으로 망명까지 보내 사실상 유배로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한 그런 사람이 박 대통령입니다. 3.15 부정선거는 선거법에 의해 재판하고 처벌된 것이 아닙니다. 1960년 11월 29일 국회의 헌법 개정을 기초로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법률 제586호를 제정,
특별재판소 및 법률 567호 특별검찰부 조직법에 의해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강탈한 민족 반역적 국헌 논란이라는 대목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찰부는 이 법에 의해 정치 깡패인 임하수, 유지광, 이정재, 임상억, 강승일도 함께 처벌하게 됩니다. 정치 깡패들이 공소된 내용은 4.18 연좌 시위 중이던 3,000여 명에 대한 고려대생 구타 사건입니다. 2008년부터 3.15 부정선거에 관한 형사사건 기록 127건, 판결문 12건, 총 5만 장이 넘는 사건 기록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 포털에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이란 카테고리대에 모두 이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밝혀진 부정선거 혐의는 최인규의 부정선거 지시사항, 경찰선거대책 기본요령, 투표구 3인에서 5인까지 조편성, 막대한 정치자금 형성, 이러한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유령 유권자와 투표 기권자에 대한 사전투표 같은 정치 공작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4.16 총선도 이러한 문제점들에서 과연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수의 바둑이, 이러한 여론조작, 언론의 유착, 이것은 부정선거 또는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변해도 부정선거는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고급화되었을 뿐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60년대는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도 자리잡지 않은 시대입니다. 미국이 1920년 수정헌법 19조에 의해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고, 프랑스는 1948년, 스위스는 1972년에나 여성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미국이 헌법에 여성 투표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흑인 또는 여성이 투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시기는 무려 30년 뒤인 1950년대에 이르러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정도는 부정선거가 아닌 부실한 선거라는 저의 주장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편에는 2002년 16대 대선, 노무현 정권의 대선이 왜 부정선거인가,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원에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절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정규제가 그럼 박 대통령도 부정선거냐? 제발 무식한 보수는 정신 차려라. 이런 헛소리를 했었습니다. 원래 가장 무식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식한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익들이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2년 18대 대선은 수개표였습니다. 자익들은 수개표를 했음에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떠들었습니다. 김어준을 비롯해서 이재명, 여러 사람들이 수개표임에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면서 누가 누구 보고 무식하다고 가르친다고 입을 놀리는 겁니까? 정규제가 무식한 거는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사실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 편 노무현 16대 대선이 부정선거인 이유,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하여 주시고, 오늘을 제외하고 일요일은 이제 항상 영상을 올리지 않고 나머지 날에는 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고 배우라고 영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중도나 대깨문들 정신 차리라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진실의 유통자 전도사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